시속 300km. 상상만 해도 정말 빠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난다면요? 이 아슬아슬한 경주,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 그리고 거대한 자연재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긴박한 순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창밖 풍경을 보면서 여행의 설렘에 빠진 승객들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못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바로 침묵의 수호자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이름은 바로 지진 감시 설비, 우리가 줄여서 SDS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현장의 수많은 센서들. 얘네들이 땅에 아주 작은 떨림, 정말 그 속삭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내내 포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시스템의 두뇌인 중앙관제 시설로 실시간으로 모여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스템이 방금 지진의 초기 신호를 딱 감지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건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결정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바로 갈이라는 단위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급출발할 때 몸이 뒤로 확 쏠리잖아요. 바로 그 힘, 그 가속도를 땅에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바로 이 갈 수치가 결정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대응은 그냥 멈춰라, 이게 아니에요. 위험 수준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40갈이 넘으면 황색 경보가 발령되고 일단 열차를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가죠. 그런데 만약 65갈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 적색 경보가 울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열차를 즉시 멈추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전력 공급까지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아니, 왜 굳이 전력까지 끊는 걸까요? 아니, 멀쩡한 전기를 왜 끊냐고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강한 지진 때문에 고압선이 뚝 끊어져서 달리는 열차 위로 떨어진다면? 와, 정말 끔찍하죠. 대형 화재나 감전사고 같은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력 차단은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천 봉쇄하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3단계 논리를 따릅니다. 첫째, 감지. 둘째,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 센서가 진동을 감지하고 그 정보가 중앙으로 즉시 전달되면 곧바로 열차를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가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대체 얼마나 빠를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감지에서 정지 명령까지 걸리는 시간. 단 0.1초. 늦어도 0.3초입니다.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 바로 fail-safe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무조건 가장 안전한 쪽으로 작동한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가 망가지거나 통신이 끊겨도 시스템은 뭔가 이상한데? 그럼 혹시 모르니 일단 정지를 선택하는 거죠. 운행이 아니라 안전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진의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안전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구 과정이죠. 특히 가장 위험했던 적색 경보가 해제된 후 가장 먼저 출발하는 열차는요, 시계의 운전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기관사님이 매의 눈이 되어서 선로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나 뒤틀림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의 걷는 속도로 운행하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과 숙련된 인간의 감각이 결합된 그야말로 최종 안전 점검인 셈이죠.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 복귀 절차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비교적 덜 위험했던 황색 경보 후에는 시속 90km로 운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었던 적색 경보 후에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시속 30km. 정말 거의 걷는 수준의 속도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위험이 컸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도 훨씬 더 신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속도인 시속 300km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은요, 이렇게나 체계적이고 꼼꼼합니다. 첫 시계 운전이 끝나면 90km, 추가 확인을 거치면 170km, 더 꼼꼼히 보고 나면 230km.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전이 완벽하게 확인될 때마다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은요, 마치 각 파트의 연주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완벽한 팀플레이 덕분입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초정밀 센서라는 연주자가 있고요.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리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지휘자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페일세이프 프로토콜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기차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우리 삶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셈이죠. 고속철도의 이 놀라운 안전 시스템.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삶의 또 다른 영역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침묵의 수호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